안녕하십니까. 개발자 이기상 수사입니다. 날씨도 춥고 또 일을 말이고 막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약간 좀 시간 한번 늦었지만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간단하게 PPT로 뭐 이게 저번에 다 들으신 분도 몇 분 오신 것 같고 계시지만 PPT로 한 10분, 15분 정도 계획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구성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바로 이제 앱을 실제로 한번 같이 해보면서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겠습니다. 목차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걸 할 때마다 이제 이 사진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뭐 약장사처럼 막 그런 건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게 1900년도 뉴욕 5번가, 저는 뉴욕을 안 가봤지만 뉴욕 5번가 사진입니다. 1900년도고 1913년도 사진인 겁니다. 얼핏 보면 똑같은데 차이가 뭐냐? 1900년도 뉴욕 5번가에 있는 도로변에 있는 이건 마차입니다. 마차. 말이 막 사람을 싣고 다니는 거죠. 이 당시 이 이전 19세기 뭐 18세기 다 말로 걸어 다니든지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1913년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1908년 헨리 포드가 T 모델을 양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도로가 자동차로 차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1913년도에는 퍼펙트하게 자동차로 바뀐 겁니다. 모든 게 자동차 시스템으로 바뀐 거죠. 그 이후로 지금 산업사회가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전기자동차가 나오는 판인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계속 수기식으로 뭔가를 작성하는 거죠. 현장에서 야장이는 거죠. 야장. 그게 감리 체크리스트는 아예 개념도 없는 거죠. 비상주에서 상주감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뭐 체크리스트 작성을 하는데 그것도 시공자가 만들어 사인하고 이런 데도 있고 뭐 안 하는 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2017년 바뀐 거죠. 법이. 체크리스트 작성해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차를 계속 탈 거냐, 수리 방식으로 계속 할 거냐, 아니면 자동차를 탈 거냐인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자동차죠. 자동차가 있으면 그렇다고 뭐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고 뭐 몇만 원이면 그냥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힘들게 하시는데 그 이야기 드리려고 제 사진을 한 겁니다. 획기적인 거죠. 획기적인 거. 실제 나중에 보시면 오늘 같이 해보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라 가지고 2017년 2월 4일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개정된 겁니다. 그 1년 전에 2016년 2월 3일 날은 이제 소규모 건축물 설계 감리가 분리가 된 거고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은 소규모 건축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소규모 건축물만 나 아키엠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대충 지금까지 하던 방식 이게 아니라는 거죠. 보시면 모든 부분에 건축공사 감리 체크리스트 감리 일지를 작성하도록 바뀌어 있는 겁니다. 그 체크리스트 항목이 냉정하게 출력을 해가지고 딱 보면 사실 좀 약간 깝깝한 정도의 수준의 분량이지만 좀 더 파고 들어가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기초공사하고 기초 및 지정공사하고 철근 콘크리트만 체크리스트 양이 좀 많지 나머지는 뭐 그 유관 확인 뭐 이런 겁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복잡하고 유관 확인 정도인데 양을 놓고 보면 이게 힘든 거죠. 뭐가 이 감리자가 이걸 다 해야 되는데 항목이 1000개 정도 되는 거죠. 1000개. 근데 기본 외 항목이 700개입니다. 기본 항목이 278개. 지금 소규모 건축물이나 일반적인 비상주 공사에서 특별한 뭐 전제를 정하지 않는 그 감리의 기준은 기본 업무로 되어 있는 거죠. 기본 업무. 기본 278개 가지고 하는 거고 공정을 따지면 이제 한 56개 공정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나노생하면 뭐 기계에서 전기 설비는 별거 없고 그것도 다 유관항인 KS 제품을 쓰느냐 안 쓰느냐 유관항인인데 이제 작성을 하고 실제적으로 뭐 서명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정리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겁니다. 제출 서류는 이건 제 자료가 아닙니다. 17개 시도를 이제 백민습
본협의 법제전문위원이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면서 또는 또 동영상으로도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을 하면 이런 게 작성이 돼야 된다고 강의한 자료를 제가 캡처했던 겁니다.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고서가 있고 각 대장들이 있고 단계별 체크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정별 체크리스트 대장이 있고 뭐 총괄표가 있고 대장이 있고 각 날짜별로 감리일지 공정별 체크리스트 현장 사진이라는 겁니다. 이게 또 확대가 되니까 확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리일지 공정별 체크리스트 현장 사진. 이게 한 세트로 돼가지고 날짜별로 쫙 모여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다시 단계별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가지고 묶어가지고 딱딱딱딱 이렇게 뭐 1차 감리 보고서, 2차 감리 보고서, 3차 뭐 완료 보고서 이런 식으로 딱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찾아보면 답답하잖아요. 저걸 어떻게 작성해요? 물론 불가능한 게 아니고 다 이제 한글로 작업하면 할 수 있는 거죠. 100% 즉 그대로 다 되는 겁니다. 이게 스마트폰과 PC를 이용해가지고 RPM 사용하면 그대로 저 순서 그대로도 출력이 딱 되는 겁니다. 다운도 되고 저장하고 될 수 있고 다 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그 작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 지금까지 대충 개념적인 설명이고 실제로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RKM의 12가지 항목으로 구성되고 세부 항목까지 포함해가지고 한 30여 개 뭐 항목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가지고 RKM 기능이 이렇게 된다는 건데 아주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웬만한 걸 다 구현하도록 되어 있고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면을 불러오고 도면을 가지고 뭐 위치 표시하고 사진을 찍고 여러 가지 행위를 하면서 그게 서류를 그대로 PDF나 아래한글로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서명도 바로 직접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항상 원래 퍼스트 무브 선두 주자가 있으면 또 뭐 패스트 팔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따라오는 업체도 있습니다. T사 트러스트미라고 있는데 기능적으로는 뭐 제가 제 입으로 이런 말씀드리면 약간 그런데 차이 자체가 비교할 수 없는 그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딱 보시면 아실 겁니다. 마침 또 저희들이 작년 가을부터 해서 한 4, 5개월 정도 작업을 쭉 해서 새로 UI, 그 유저 인터페이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 디자인을 전부 바꿨습니다. 이미 한 2,000명 이상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전체 사용자는 4,000명 정도 되고 실제로 이제 유료로 사용하시는 분이 2,000명 이상 되면서 뭐 전화나 이런 여러 가지로 지적이나 또 의견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한 몇 개월에 걸쳐가 저희들이 수정을 싹 한 겁니다. 오늘 그걸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간단하게 앱 설명을 드리면 사진을 찍는 겁니다. 사진을. 공사 현장별로 각 공종별로 사진을 한 공종에 30장까지 찍을 수 30장까지 그리고 사진에 이렇게 보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보드를 만들 수 있고 마크업도 가능합니다. 마크업. 동그라미나 네모나 화살표나 또는 글도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표시해가지고 그 사진을 또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카톡이나 이런 걸 보낼 수도 있고. 이거는 근데 지금도 뭐 사진보드 앱이나 뭐 여러 가지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사진 대지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진 대지를 결국은. 그리고 사진 대지를 만들면서 공사 위치를 표시하면 공사 위치도를 먼저 만들어주고 이 시공 위치에 맞는 사진들을 같이 제작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사진을 찍고 위치를 표시하면 자동으로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감리일지입니다. 감리일지. 감리일지를 아주 현장에서 워닝을 하지 않고 그냥 클릭만으로 일지를 딱 쓸 수 있게끔 저희들이 마법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렇게 차관 사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주요 감리 내용들 이런 상용구들을 다 등록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클릭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감리일지가 딱 되는 겁니다. 감리일지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도 기본 업무 체크리스트가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본 외업무까지 하는 사람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설정해서 늘 확장을 할 수 있고요. 하고 바로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서명도 지금 요것도 지금 그 UI 개정 전 화면인데 오늘 보시면 서명 자체도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해가지고 또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 단계별 체크리스트입니다. 지금
그 2017년 2월달에 공사감리 세부 기준이 바뀌면서 이제 단계별 체크리스트라는 개념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공사 전 단계, 공사 단계, 공사 완료 단계. 감리 보고서가 그 차수별 감리 보고서 기초 치면서 1차 감리 보고서 쓰고 뭐 지붕층이나 또 1에서 5개층 사이에서 치고 이런 단계에 맞춰가지고 단계별 체크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하나 공사 추진 실적 서류라는 걸 좀 챙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실제로 제가 보기에,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고 저도 직접 해보면 이거는 이제 감리자가 작성할 수 있는 수준의 서류가 아니고, 정상적인 건설 회사를 상대로 했을 때 그 건설 시공사가 개인업자가 아니고 시공사가 공모가 있어서 이제 현장에 어떤 뭐 공사량을 계산한다든지 자재를 어떻게 계산해가지고 또 그런 리스트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게 또 감리자의 업무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뭐 시공자가 작성을 하면 PDF로 보내든지 아니면 스캔해가지고 바로 아주 쉽게 그냥 갖다 붙여 넣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방금 본 여러 가지 화면으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이게 과연 내가 서류가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됐는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러려면 보통의 뭐 앱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PC에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는데, 전화기에서 스마트폰에서 그대로 방금 작업해가지고 방금 한 부분들을 리얼타임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바로 확인하고 이 정도면 되겠다 바로 정리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이제 내가 총괄 감리자가 못 나가고 보조 감리 건축사 보고 나가서 현장에서 체크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다 됐는데 바로 보낼 수 있어요. PDF를 그대로 보내면 소장님이 사무실에서 딱 PDF를 카카오톡으로 딱 보고 오케이 이 정도면 철수해 이렇게 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저는 왜 갈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건축사 협회에서 주 이슈는 이렇게 감리 앱을 쓰면 뭐 그걸 보안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걱정을 협회에서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보안에 대한 걱정은 자기 개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면 협회가 이 정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문제가 생겨서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정보 자체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 전화기에서 방금 작업을 하고 사무실 PC에서 동시에 인터넷이 있으니까 이론상으로는 미국에서도 가능한 거죠. 근데 해외는 저희들이 막아놨습니다. 이게 약간 해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서울에서 작업을 하면 광주에 있는 사람이 이걸 바로 띄고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게 클라우드 시스템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동시에 가능한 거죠. 리얼타임으로. 그렇게 이제 클라우드인데 이걸 가지고 보안이 약간 문제가 있다니까 제가 좀 약간 의아스러운 거죠. 설명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겁니다. 공사 사지, 시공 위치, 감리 일지, 체크리스트 이런 그 방금 입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그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자기만의 클라우드로 올라가가지고 언제든지 PC나 이런 데 조회하고 보고 다운로드하고 저장하고 수정하고 다 가능한 겁니다. 이제 아키엠 툴로 보기에도 이거는 지금 바로 어차피 시연을 할 거니까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들이 이제 지원 시스템이라고 뭐 설명을 붙여놨지만, 현재 유료 이용자가 2,000명, 전국에 27개 지역 건축사에서 공동 구매를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얼핏 들으면 저 나름대로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제가 근 1년이 된 작년 전국적으로 총회를 다니면서부터 이게 쭉 출발을 해가지고 거의 모든 지역을 다니면서 홍보를 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요 정도까지 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앱을 지금 쓰고 이렇게 하시는 건축사분의 연령대가, 저도 올해 딱 끝까지 50인데 50대 이상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나홀로 건축사고, 이거 감림이 조금 오르고 업무량은 어마어마하게 폭증해가지고 정말 이거 좀 괜히 난감한 거죠. 이걸 계속 마차 방식으로, 옛날에 내가 수리식 방식으로 해나가는 답이 없고 뭔가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하더라도 내가 사용하기 불편하면 결국은 그게
비효율이니까 그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다해가지고 앱을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전국 쪽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경남 쪽은 이름만 좀 안 쓰고 제가 경남 출신인데 경남만 안 쓰고 미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겁니다. 뭐 이거는 기본이겠죠.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서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지 Q&A라든지 동영상은 이런 걸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걸 저희들이 100% 찍어가지고 그대로 올릴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처럼 이렇게 월별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교육을 실제적으로 이제 대면 교육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하는 건 또 한계가 있습니다. 또 지방에도 출장에 또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한 달에 한 번이고 또 자습소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저희들이 제일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콜센터입니다. 콜센터. 물론 뭐 세움터나 이런 콜센터에 비해서는 뭐 게임도 안 되지만 카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카페 가면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1년 가까이 계속 매월 했고 올해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런 겁니다. 흔히 지금 다들 건축사시고 건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앱 개발에 있는 걸 잘 모르잖아요. 뭐 만약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내가 이 코딩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럼 누군가한테 외주를 줘야 되고 이런 건데 저도 똑같은 상황인데 저는 이제 방법을 이게 단순히 외주로 줘가지고 그냥 순간 몇 개월간의 프로젝트로 개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왜 건축사들이 뭐 저는 이제 길게는 뭐 캐드처럼 아주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현장에서의 수기식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건데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판단해서 개발자들을 직접 저희들이 초빙을 한 겁니다. 우리 회사 인볼브가 돼가지고 하고 있는 그 개발자들이 직접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시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은 전화를 하는 거죠. 아주 막히는 부분들은 뭐 또 젊고 잘 하시는 분들은 금방 하시는데 이렇게 교환 1번 이게 우리가 1688 뭐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번호도 없고 1336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개발자들 여기 지금 팀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포인트를 드립니다. 10포인트를. 그 10포인트가 얼마인지를 잘 모르죠. 이게 과연 어떤 가치가 있느냐. 간단하게 한 10만원 제가 드린 거죠. 우리 1포인트를 만원에 팔고 있으니까 10만원씩 드리는 거죠. 포인트가 뭐냐. 다세대가 예를 들어 이건 걸린 시간이 8개월이 걸리거든요. 8개월. 그러면 8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하나의 프로젝트가 한 달을 진행하는데 1포인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기 8개월짜리를 한다면 8포인트, 8포인트짜리를 내가 8개월짜리를 3개 한다 그럼 24포인트 이런 식으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저걸 10개월 할 수 있는 걸 드리는 거죠. 지금 그걸 이제 쭉 모으면 뭐 내가 1년에 소요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포인트를 만원에 팔면 100포인트 쓰시면 100만원 사야 되는데 아주 저렴하게 패키지로 사면 패키지로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 저희들 상품을 해놓고 일이 좀 자기 값이나 한 7, 8개 되고 복잡 좀 많다. 그럼 1년 무제한 아주 뭐 제한 없이 뭐 20개고 뭐 30개고 하실 수 있는 제주도에 그 정모모 건축사님이시라고 진짜 30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8기가 정도 쓰고 있어요. 8기가. 어떻게 그렇게 많이 하셨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그렇게 많이 할 수 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은 저렇게 필요한 거죠. 이게. 네. 요 정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RTM 바로 실현하는 걸로 가겠습니다.